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나무와 숲 3회 졸업생 여러분, 그리고 이제 진급식이 아니라 죽는 과정을 마친 졸업생 여러분, 작년에 제2회 졸업생들 앉혀놓고 눈물 콧물 흘렸던 기억이 있는데 벌써 또 한 해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매년마다 마음을 강하게 먹을 거라 울지 않고 우연히 보낼 거라고 결심했지만 이제는 그 결심도 무의미하게 느껴질 만큼 자신이 없네요. 저녁에 적은 거예요. 머릿속으로 여러분들의 처음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벌써 이렇게 커버려서 당연히 생각나지 않을 것 같았지만 여러분들의 처음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초등 때부터 참 귀엽게도 보았던 친구, 수수하지만 자신감 없던 모습으로 좁혀댔던 모습, 마스크를 쓰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을 했던 모습, 인생에 대한 깊은 고뇌하는 태도였지만 조리 있는 말솜씨를 보였던 친구, 여러 가지로 속썩였던 친구들, 자신의 마음들을 말해주고 표현해 주었던 많은 친구들, 마음을 도무지 다 알지 못하지만 너무 애정하는 친구들 모습들이 다 떠오릅니다. 다양한 나무들을 존중하는 교육을 통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숲을 만들어가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교육했지만 정말 여러분의 삶을 존엄히 여기며 각자의 개성들을 존중하며 기다리고 살아갔는지 또 한 번 여러분들을 졸업식에 참여하며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씨앗입니다. 프리드리 니체는 일찍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춤추는 별 하나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사람은 자신들 속에 혼돈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씨앗은 너무나 작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어떤 의미와 가능성을 담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씨앗은 불완전할 수도 있고 카오스와 같은 혼돈처럼 무질서함을 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씨앗의 의미는 싹을 틔우고 자라날 때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 성장 과정을 통해서 삶의 의미에 조금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런가요? 저는 왜 태어난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은 왜 이렇죠? 하나님이 계신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런 온돈의 과정과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춤추는 별 하나가 되어갑니다. 하지만 모든 씨앗은 혼자 발아할 수 없고 홀로 싹 틔울 수 없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리거나 가까운 곳에 있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태양, 물, 바람과 같은 것은 저절로 주어진 듯 하지만 사실은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러합니다. 씨앗인 여러분 속에 감추어져 있는 삶의 의미와 가능성은 우리는 감히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모 다음으로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타인이라는 말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자부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가능성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태양빛이 비치도록, 그리고 덕지덕지 붙어있는 쓸데없는 가지들을 가지치기 하고 걷어주었습니다. 씨앗이 더디게 나오는 듯하면 양분이 가득한 흙가거름을 뿌려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을 기점으로 여러분들을 떠나보내며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는 분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빛으로 인도하는, 그분께 빛 대신 그분께 인도하는 잠깐의 안내자였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작은 학교에서 작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는 말씀이 그렇듯 작은 학교 공동체에서 조금이나마 이루어지는 경험들을 여러분들은 했습니다. 그게 아까 외담의 아버지가 말씀하신 에덴 동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작지만 더욱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옆을 돌아보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 우리 가정, 우리나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 다른 가정과 공동체, 피부색과 언어가 다른 사람들도 모두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배웠습니다. 비가가 녹고 북극곰이 집을 잃어버리고 홍수와 지진으로 삶의 터전과 가족들을 잃어버린 그들의 삶의 무게가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은 배웠습니다. 작아 보이고 그 관심과 기도가 그리고 작은 삶의 신천이 작아 보이지만 성경은 그러한 것을 함의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당장 주는 쾌락과 눈에 보이는 큰 것에만 매진하며 살지 마십시오. 큰 변화가 없어도 여러분들은 점진적으로 자라고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역동성 있는 씨앗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나무입니다. 나무는 그 자리에 그냥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생명을 지켜나가고 성장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춤을 추며 지금도 흐늘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고민들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줄기에서 가지를 뽑고 그 가지 끝에 잎을 만들어 빛을 받아내고 자신이 그 빛 동안 그동안 받아낸 것을 세상을 향해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나무와 숲 공동체에서의 시간이 너무도 빠르게 지나가고 때로 여러분들의 삶이 저기 법원 옆에 붙어있는 나무처럼 그냥 서 있는 나무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가고 이겨내고 성장하기 위해서 애쓴 시간의 깊이를 저는 감히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도 그 나무 다음으로 버티고 서 있다는 것이 그것 자체가 가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무는 자신을 내어줍니다. 우리는 나무를 생각할 때 살아있는 나무만을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온통 나무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밥을 먹는 식탁, 심을 제공하는 의자, 책을 꽂아주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장. 나무는 자신을 베어내고 내어줌으로써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자리로 남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예수의 길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 것이며 때로는 자신을 내어주는 나무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저도 그런 교사들로 저도 그런 삶을 살도록 더 애쓰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열매입니다. 열매는 그 열매 자체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열매가 있기까지의 애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나무에는 생명이 있고 열매가 맺어야 하는 나무라면 자연의 순리대로 그 열매를 우리는 맺게 됩니다. 그 열매가 작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열매가 작다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의 열매를 맺을지 예수 길의 열매를 맺을지. 가지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길을 떠나가지 마십시오. 그분께 붙어 있어야 삶의 아름다운 열매는 피어나고 맺어집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사랑과 간용으로 가득 찬 열매를 맺습니다. 또한 열매는 나무의 생명을 이어주고 번성시키는 것처럼 예수 길은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삶을 이어주고 성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열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공간적인 시간은 짧았지만 진정성의 시간은 너무도 길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기뻐했고 슬퍼했고 때로는 행복했고 때로는 우울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의 깊이와 이야기를 저는 우리 교사들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도 모르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시대에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버티며 중등과 고등생활을 마쳤다는 것으로 충분히 칭찬받을 만합니다. 여러분 이를 칭찬해 주시겠어요?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세상은 효율과 경쟁 속에서 여러분들을 궁지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게 만들며 고등과정에 가면 또 대학생활 하면 나의 소중한 존재와 가치보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무엇에 집중하게 만들 것입니다. 저 높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사다리를 세워두고 위로만 올라가면 성공이라고 말하는 신화를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세상의 메시지 앞에 세상에 만들어놓은 폭력적인 성공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서 여러분 자신을 하대하거나
미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나무아수 학교에서 존재의 소중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남과 경쟁하지 않고 협동과 공동체를 통하여 승리하는 법을 우리는 함께 배웠습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도 꽤 괜찮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이지만 여러분은 이미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빛나게 하고 부패한 것을 방지하는 사람으로 이미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씨앗이고 나무이고 열매이지만 또한 뿌리입니다. 우리는 앞서 다룬 무엇이 됨이 이전에 뿌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뿌리 없이 줄기도 없고 뿌리 없이 가지도 없기 때문입니다. 열매의 풍족함과 풍요로움은 뿌리의 깊음과 고됨을 이겨내는 노구에서 비롯됩니다. 위로 밖으로 향하고 싶은 마음이 갈망이 클수록 더욱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구심력이 강해질수록 원심력이 강해지는 것처럼 안으로 파고 들어가야 누군가에게 삶을 나누고 그들을 제공하고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졸업생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성공해서 꼭 찾아뵙겠습니다. 그래 말해주고 싶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에 못 미쳐도 여러분이 기댈 누군가가 주위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성공했고, 그렇지 않더라도 더 찾아오라고, 오히려 실패할 때, 삶이 힘겨울 때, 성공할 때는 안 오더라도 더 힘들고 어려울 때, 실패했다고 느낄 때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헤어져야 할 시간입니다. 각자의 치열하게 삶들을 살아가다가 봄꽃이 피는 시기가 시작될 때 떠올리며 하늘을 보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졸업생들이 이것저것에서 찾아왔듯이 다음 졸업식에서 또 만납시다. 우리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같은 동시대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동역자들임을, 나숲의 공동체의 한 식구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제자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이 자리에 없는 친구들까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네, 마지막 저도 시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도종 안에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시인이 꽃에서 주목한 것은 흔들림과 젖음입니다. 꽃은 셀 수 없이 바람에 흔들리고 나서야, 또 비에 젖고 젖은 후에야 비로소 피어납니다. 꽃이 제 아무리 아름답고 빛나건 말입니다. 그래야 줄기도 곧게 서고 꽃잎도 따뜻해진답니다. 우리의 사랑도 삶도 때로 흔들리고 젖으면서 완성되어져 가고 이어져 갑니다. 그래야 사랑의 삶에 곱고 따뜻한 기운이 담기기 때문입니다. 내년에 함께하게 되는 친구들을 포함해서 떠나는 친구들까지 모두의 삶을 응원하고, 나무아수 학교는 끝까지 추적하는 학교입니다. 제가 신방 갈 거니까. 그래서 졸업생들이 많이 배출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신방 갈 테니까 그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